당신은 진심으로 그 남자 씨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결과는 그런데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외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오히려 이 가정생활 파탄이 되는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꾸로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보면. 그게 이게. 당신은 진심으로 그 남자 씨를 사랑했습니까? 끌렸다고 하기보단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둘이 커플링도 마쳤고 커플 티도 마쳤고 커플 모자도 있어요. 사귀었어요 아예? 사귄 게 아니라 그럼 그 뒤에도 관계를 또 가졌어요? 두세 번? 사귀었나 그럼? 그쵸. 아이 진짜. 당신은 진심으로 그 남자 씨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본명이에요? 네. 이름이요? 네. 하여튼 이번 기수는 뭐 실명이 난무합니다. 막 그냥 당신은 그 당시 그래 좋았다냐라고 했으면 했을 것입니까? 막 다 나와.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아. 남자로서의. 뭔지 알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미 자존심은 다 완전히 뭉개졌지만 그래도 사랑은 안 했다. 내가 마음은 없었다. 마음까지 준 건 아니다를 확인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것까지 사랑까지 했다고 진짜.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진짜 무너질 수도 있거든. 마지노선이에요. 뭘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안 줬을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었다. 네네. 사랑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이었을 수도 있었다. 네. 그 상황에 사랑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사랑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었기를 바라봅니다. 아니었기를 바란다. 결과는 뭘 것 같아요? 저거 진실이요. 진실? 네. 그게 처음 들어갈 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을 해서 그런데 뭐 제 마음적으로는 진실로 할 것 같아요. 결과는 결과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미세한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거짓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실이래요. 어때요? 좀 기분이 괜찮아요? 네. 진짜 물론 아픈 상처지만 화끈하게 확 잊어버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았죠. 진짜 세상을 가진 것 같은 느낌. 그 와이프가 내한테 마음이 있다는 징조니까. 자, 다음은 우리 남편 조재훈 씨의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당신은 아직도 아내가 그 남자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합니까? 바람이 안 나요. 그 와이프 친구 남편이랑요. 시시때때로 하긴 했을 거예요. 호흡이 달라요.
당신은 아직도 아내가 그 남자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합니까? 아니요. 지금 작년 9월이면은 뭐 1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뭐 연락이 다시 올 또 가능성도 있는데 그 대전 IC에서 헤어진 뒤로는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뭐 연락하고 그러진 않을 거다. 네.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래? 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뭘 것 같아요? 진실일 것 같습니다. 진실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도요. 결과는 전 진실로 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의심을 안 할 거예요. 뻥치고 있네. 딱 표가 나는데 뭐 거짓말을 쳐 거기서. 그냥 그 생각뿐이 안 했어요. 결과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대답을 할 때 굉장히 거친 호흡과 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아직도 의심하는 게 영상이 다 나왔잖아요. 어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죠. 네,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양반들이 하루 이틀 있었다고 친해져가지고 그냥 좀 편들 들어주고 이러는데 무조건 저렇게 자신 있게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막 아이 벨에 벨 거기서 아니 나 진짜 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알아요? 그날 열받아서 싸우고 됐다. 장난인 거야. 얼마나 아니, 불안해. 맨날 일방적으로 너 맨날 담배 피러 나가는 게 그만이지. 하던 대로 하라고. 나가는 와중에도 거기서 냄새를 한번 맡고 나가더라고. 보통 열받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잖아요. 야, 저건 진짜 당연히 아직도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만 거를 다 보고 그렇게. 별로였는데 내이저 쏠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왠지 그 쳐다봤다는 칼불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앞에 보고 있었죠. 역시 네가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역시 너는 날 못 믿는구나. 저기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맨날 말로는 변할게, 풀어줄게 했는데 행동으로 변화는 그동안 없었고 계속 이런다면 뭐 끝은 이혼이지 않을까. 의처증이 심하신데 그 사건 이전에도 의처증이 꽤 심하셨던 건지. 그냥 일을 못할 정도? 일만 못하는 정도? 그냥 일만 못하는 정도? 네, 일을 그러면 9월 사건 이전에도 의처증이 꽤 있으셨던 거네. 일반적으로 보면 일을 못할 정도로 의처증이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 일을 못할 정도 의처증이 뭐예요? 그것도 그러면 꽤 심각한 거잖아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9월 사건 의처증이 폭발하게 된 계기 좀 많이.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확하게 7월 27일에 이제 스타기가 시작해갖고 아, 9월 20일에 바람 핀 게 아니라 7월 20 6일인가 27일에 그때 사귀어서 9월 20일 제때 걸린 거죠. 발가. 예. 두 달은 되네. 예, 본인이 만약에 생각하시는. 안 걸리지 않았으면 아마 저희 계속이다. 예, 결혼 기념일이 아마 그때 300일인가 200일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대놓고 아니, 다 놓으셨다면서요. 어? 다 내려놓으셨다면서요. 근데 이만만 나면 욕 나요. 그때 와이프 반응은 뭐예요? 이혼해달라고. 아, 와이프가 오히려? 예. 나는 무릎 그래서? 꿇고 빌었죠. 내가 진짜 다 잘못한 거 맞다. 아, 오히려? 예. 아 제발 좀 이해를 해달라고. 근데 난 솔직히 너랑 이혼 못하겠다고. 오빠가 잘못한 거 맞으니까 잘해보겠다. 아니, 와이프는 노력을 하셨어요? 예, 그 9월 이후로 예, 내 노력을 눈에는 하셨어요, 내 많이? 눈에 조금 보였어요. 그걸 조금은 덮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보였는데 그리고 본인한테도 우리 남편분한테도 사과를 많이 하셨어요. 사과를 딱 한 번 했죠. 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으면 그게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렇죠? 그리고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부부 관계가 네. 너 때문에 좋지 않았고 그런데 나는 그냥 어차피 안 좋았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야지 이걸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보복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운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 법률에도 정하고 있는 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6개월 이후에는 이혼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만큼 용서를 했으면 이제 사실 부부 사이에 용서를 했으면 다 이제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내자 이런 거예요. 네. 이혼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외도가 제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크게 귀책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솔직히 있었어요. 좋다. 나야 오히려 좋지. 좋다. 이랬죠. 그런데 다시 살기로 했는데 내 배우자가 계속해서 그걸 언급하면서 네. 홈캠으로 감시하고 네. 뭐 냄새 맡고 네. 뭐 어디에서 뭐 했냐 너 그때 그 남자가 너한테 뭐 했어 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배우자에게도 새로운 유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인 거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것 같다. 외도가 없어져 버렸다고 이게. 오히려 이 가정생활, 이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파탄이 되는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꾸로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내놔. 이렇게 하면 남편분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보면. 이게. 안타깝습니다, 보면. 진짜 이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냥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귀신 본 것처럼 등골에서 오싹하다는 게. 원래는 내 유책이 더 컸다고 하면 희석되고 있는 것, 동등한 정도가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고 가시고요. 그럼 우리 재산분할하고 양육하기 전에 네.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다라고 혹시 일단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경제적 문제? 네. 그러니까 제가 빚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했고 네. 아내한테 좀 대출을 받게 만들어서 또 내게 하고 근데 왜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때는? 저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 그렇게 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마음이 그냥 미안하고 내가 사고를 안 났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던가 뭐 제가 모아놓은 게 있었다거나 이런 거 그런 마음인 거죠 뭐. 네. 미안해. 맞아. 미안해. 고기 구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 뭘 반찬이 뭐 많이 없어요. 모범이 될 만한 말투를 쓰세요. 맞아요. 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제가 법적으로 하나하나씩 말씀 안 드리고 첫 번째 채무를 좀 지고 결혼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사기 결혼한 거 아닌가? 네. 아내분께서 이거 가지고 결혼을 취소하겠다. 사기 결혼이니까. 네.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사기 결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들 중에 예. 자신이 뭐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번 전화해보고 여기저기로 또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건 사기 결혼이 맞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 그러냐? 아 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넘어가곤 했는데 또 변호사님 말씀 다른 거군요. 아, 그럼요. 제 말이 맞아요. 예, 어떤 변호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고. 네. 그럼 자, 이거 제가 판례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면. 네. 비록 피고가 대부업체입니다. 네네. 돈을 빌렸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소 줄여서 말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너 빚 좀 있는 거 나 얘기 안 하고 결혼했잖아. 아니 있다고 얘기했어요. 있다고도 심지어 얘기하셨어요. 그럼 아예 이거는 기망의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네. 원죄라고 생각하시는 내가 애초에 결혼할 때 이걸 이행 못했다라는 그 원죄 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결혼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네. 아내의 말만 믿고 듣고 조금 그런가? 사기 결혼이 맞는 건가? 성립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 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만난 변호사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사는 건 맞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결혼 취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편 때문에 제가 빚까지 지게 됐거든요. 네.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슬펐다. 억울한 마음 있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내분이 생각하실 때는 네. 나의 유책보다 남편분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남편은 어머니,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남편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네. 그러면 1시간 뒤에 또 물어봐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리고 거짓말을 좀 잘해요. 어머니랑 연락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연락을 저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네. 뭐가 있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네. 우리 아내분이 남편의 유책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네, 다 과거 얘기잖아요. 원래 이혼할 때에는 네.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네. 소송을 하는 것이긴 하죠. 네, 근데 저 만나기 전이나 임신했을 때나 그냥 거의 나쁜 말로 말하면 기둥서방? 그냥 먹고 노는 그냥 돈이 있는데 왜 내가 그러니까 보통 기둥서방이라고 하면은 아내한테 돈을 받아다 쓰고 네, 제가 있던 네. 돈을 갖다가 남편한테 거의 밥 사주고 놀고 제가 산후조리원을 못 갔어요. 네. 네. 어떻게 되는 건지 금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냥 일단 결론 먼저 네. 전반적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네. 남편의 유책이라고 주장해서 네. 우리가 위자료를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이게 아내분께서 말씀 주신 것들이 아, 그리고 한 가지 네. 더가 아파트 또 세를 줬었어요. 네. 근데 1,050만 원에 세를 줬었는데 네. 그거를 저 몰래 다 써버린 거예요. 네. 거의 그것까지 제가 고려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섭섭하고 한이 될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서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아예 남편의 유책에 네.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남편의 유책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아내분의 유책이 없느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위자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저희 엄마도 폭행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 봤는데 어머니도 네. 나도 때렸지만 네. 어떻게 장모를 갖다가 싸대기를 때려. 잘못된 거지. 당연히 다 잘못된 거지. 아무리 나도 때렸지만은 쌍방인 거죠. 그러면은 그 아기 신생아 때 네. 저희 엄마한테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건 아니요? 일단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아내분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비해서 네. 아내분의 잘못이 네. 너무 커요. 네. 대표적으로 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혼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 우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근데 제 차도 막 부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우리 아내분도 만만치 않아요. 아내분도 만만치 않아요가 아니라 아내분의 유책이 현재 시점에 훨씬 더 커 보여요. 네. 저도 영상에 안 나온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긴 했어요.